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요즘 참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따뜻하게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1970을 회복했던 코스피는 오늘은 1980 위에서 움직이는데 장중에 내친 김에 1990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연내 2000선 회복도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코스피가 한 달 정도 꾸준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외국인들의 이어지는 수급이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도 2,3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최근 10일 연속으로 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삼성전자의 강세도 있는데요.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장중에 152만 9천 원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내마녀가 심수를 부린다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림도 깜빡하게 되는데요. 현재 프로그램 통해서는 2,2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98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반면 원달러 환율은 닷새 연속 내려서 오늘은 1,071원대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장중에 1,070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 간밤 미국에서는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 영향은 어떨 것인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오후장 무난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74포인트 상승한 1976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62% 상승한 1987.61입니다. 장중 1990선을 터치하기로 했는데요. 외국인의 2천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290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41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의 사자에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86으로 출발했습니다. 전일 대비 1포인트 정도 상승한 수치인데요. 현재는 0.66% 상승한 488.5입니다. 490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기관은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66억 원, 외국인은 50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 한 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원 20전 하락한 1,071원 80전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내린 1,072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연준의 추가 부양책 발표로 시중의 달러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또 하지만 연일 연저점을 형성하면서 당국의 개입이 좀 될 것이라는 경계감에 원달러 환율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오늘장에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3원 20전 하락한 1,071원 80전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150만 원 돌파했었죠. 현재는 2% 급등하면서 152만 4천 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기 다른 모습인데요. 현대차는 0.4% 강보합권, 기아차는 0.5%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 상승하면서 30만 원에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섰네요. 29만 8천 원입니다. 네, 삼성생명이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5% 하락하면서 25,900원, 신한지주가 1% 넘게 2%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37,900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약보합권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0.5% 빠지고 있습니다. 28,600원이고요. CJ오쇼핑과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8%, 1.6%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이 2% 밀리면서 9만 원대가 깨지면서 89,800원입니다. 네, 포스코 ICT가 1% 오름세 보이면서 66,930원, 인터플렉스와 CJ는 각각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젠백스가 0.2% 하락하면서 33,800원입니다. GS홈쇼핑이 2% 오르고 있네요. 네, 이 시각 특징 업종 살펴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150만 원 돌파하면서 장중 152만 원도 넘겼습니다. 현재는 2.2% 상승한 수치인데요. 외국계 매수와 또 미 연준의 추가 부양책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전기전자주는 삼성전자의 독주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은 각각 강보합권이지만 LG전자와 SK하이닉스는 0.6%, 0.1%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북러 철도 연결 사업에 참여 요청을 받았다는 소식에 철도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노스와 세명전기, 대우에일이 각각 4%,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험주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현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험주가 각기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상승하고 있지만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코리안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2% 빠지고 있고요. 코리안리는 0.4%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요 증가로 태양광 산업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광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OCI가 5% 급등하면서 16만 7천 원, 융진에너지와 넥솔로는 각각 4%, 넥솔로는 10%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케미칼은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양그룹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오늘 장흐름 돋습니다. 동양은 상한가, 도성네트워크스도 같이 동반 상한가로 치솟고 있는데요. 동양시멘트와 동양생명은 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동양생명이 0.4% 조정받고 있고요. 동양시멘트는 6% 급등하면서 3,025원입니다.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왔죠. 박근혜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살짝 앞서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비트컴퓨터와 또 아가방 컴퍼니가 3%,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지와 신우, 서한도 각각 7%, 3%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특징주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일자리 복지 예산에서 20조 원 확보 발언에 사람인 HR이 6% 넘게 7%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13,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이블 CNC가 외국인의 러브콜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5% 급등하면서 76,200원인데요. 여기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 호재도 겹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GS 홈쇼핑입니다. GS 홈쇼핑이 4분기 실적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2% 오르면서 144,000원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313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시 만기림에도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연내 2,0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네, 기존의 전문가님께서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하시면서 1975선을 좀 강하게 넘길 수 있다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어제까지는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자라는 의견이셨고 오늘 흐름 보시면서 좀 전략이 바뀌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략적인 부분은 약간의 이제 주식 비중 확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떠한 쪽을 또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쪽은 좀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해서 한 11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300억 정도 오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는 쪽은 역시 이제 정전자 쪽이겠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절반, 지금 전체 한 2,300억 정도의 한 절반 정도가 전기전자 쪽의 매수에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타의 화학업종이라든가 그리고 운수 장비, 조선 쪽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현대모비스나 만도 이러한 쪽에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골고루 지금 건설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전 업종에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한 4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투신이나 기금 다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지방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사는 전기전자 쪽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혈관금속 쪽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화학업종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운수 장비 쪽, 조선업종, 자동차업종 이쪽에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0.7%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IT 부품주, 파트론이나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세가 좀 훼손되지 않은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관심이 가능하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여전히 좀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모바일 게임주라든가 엔터라든가 이러한 쪽에서의 반등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대선 관련 테마주들의 그런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SNS 쪽이라든가 일자리 관련 쪽이라든가 박근혜 관련 쪽 종목들의 그런 변동성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일단 뭐 1975포인트가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기 때문에 좀 연내 아까 말씀하신 연내 2000포인트 뭐 가능할 그러한 흐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 이유적인 부분을 보자면 전일에 미국의 FOMC에서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하게 됐죠. 국채 매입 450불 내년 1월부터 해서 매월 450불의 국채 매입을 추가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MBS 400억 불 매입하는 것과 해서 매달 850억 불의 그러한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외국 미국 시장 정작의 해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반응을 하고 좀 반납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뭐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을 보자면 아까 좀 전에 뭐 설명드린 대로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뭐 사상 최고가 152만 원이 좀 넘은 상태죠.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화학 정유주, 최근에 말씀드린 정유주의 흐름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뭐 현재 상태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섹터라고 보여지고, 뭐 조선주도 강하진 않지만 일단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이나 음식료주들의 어떤 반등들, 종목별로 좀 반등이 좀 보여지고 있고, 한미약품이나 음식료 쪽에서는 뭐 CJ 제일제당 이런 쪽을 좀 관심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뭐 또 태양광 쪽의 종목도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수요 확대 부분. 일전에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태양광에 대한 그런 OCI에 대한 종목을 말씀드리고, 사실상 이제 지난주 아침 방송에서 제가 추천을 드린 그러한 종목인데요.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도 OCI 정도는 이제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해놓는 그러한 전략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대선 테마의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전략적인 부분을 보자면 말씀드린 1975포인트가 좀 돌파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강한 돌파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돌파의 흐름은 삼성전자가 주가 돼서 돌파가 된 거죠. 사실상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강한 종목은 사실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상승을 좀 견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주도 그다지 강하지 않고, 현대모비스만이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보합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뭐 건설주 같은 경우도 그다지 뭐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화학업종의 종목만이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돌파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더 주식 비중을, 오히려 좀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올려놓은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약간 쉬면서 다른 종목들의 또 강세가 흐름이 나타나면서 충분히 뭐 2000포인트까지 그 이상까지도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조금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이라면 이번 주까지는 계속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데서 주가가 상승해버리면 거기에 따르는 또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레버리지를 편입을 해놓고 좀 관망을 하는 그러한 전략도, 이미 이제 대형주를 편입한 사람들 그대로 홀딩을 하는 거고요. 그러지 못하신 신규매수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레버리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약간의 관망의 자세, 그러지 않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매매를 한다면 현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종목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IT와 우리가 자동차 쪽은 일단은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편입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SK 하이닉스 쪽이라든가 LG전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신규 매수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한 전략. 혹은 삼성전자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 관련 부품주들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코스닥에 관련한 부품주들이라든가,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자가 이런 최고가를 형성을 하게 되면 바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주는 또 삼성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뭐 현대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주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LG화학, 어제 상승을 했다 좀 반납이 되고 오늘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또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정유주, SK이노베이션은 제가 최근에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정유주에 현재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다. 편입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 현대철이 좀 한 2%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또한
일단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건설을 이제 보유하신 분, 일전에 현대건설을 말씀드린 게 꽤 됐는데요. 보유한 사람들은 보유하지만 장기 평선 이탈되기 전까지 보유하지만 신규 매수로 그런 건설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삼성물산이나 GS건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 여전히 그러한 전략으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현금을 현재 상태에서 돌파가 됐기 때문에 현금을 좀 비중을 줄이고 뭐 한 20% 정도까지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주식 이러한 대형 주식은 편입이 안 돼 있다면 이런 쪽으로 지금 편입을 하시는 전략이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IT 부품주들 그러한 삼성전자 관련 그러한 부품주들이라든가 좀 진실하게 해서 보자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전자결제라든가 기존에 그러한 강했던 그러한 종목들이 충분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계속 관심 가지고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좀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바이오 쪽에 그런 뭐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쪽 관련 종목들도 헬스케어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쪽의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매매를 좀 하신다면 좋은 시장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소외되지 않고 같은 건 수익률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리를 해본다면 지수가 현재 1990 부근이고 또 연내 2000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오늘 흐름만 본다면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그리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수적인 분들이라면 일단은 좀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코덱스 레버리지 편입하면서 관망해보자 말씀해 주셨고 종목 편입하실 분들이라면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등 등등의 여러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금 비중 한 20% 정도로 줄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부산지점의 이상경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예,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STX 페노션입니다. 예. 예, 오늘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30% 가까이 상승하였고 오늘도 지금 9% 상승하고 있는 STX 페노션입니다. STX 그룹은 양대 사업축인 조선과 해운 중에 해운업을 맡고 있는 STX 페노션을 매각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세계 경기 불황으로 해운과 조선이 물고 물리면서 그룹 재무구조가 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좀 진작 그랬으면 또 좋았을 텐데 좀 너무 지체되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매각이 된다면은 페노션 그룹 재무구조 리스크에서 페노션이 그룹 재무구조 리스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고 그룹 차원에서는 매각 대금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로 서로가 좀 윈윈하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전략적 투자자와 협의 중이라고 하고 있고 여의치 않다면은 사는 PE가 인수하는 방향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노션 경영권 포함한 매각 가격이 한 4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는 좀 드물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결국 사는 PE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것 또한 현재 시장 상황에서 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노션 회사 자체로 보았을 때도 지금 적자 지속 상황에 있고 지금 내년 4분기에 가서야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좀 몇 달 앞을 내다보기도 힘든 상황에서 좀 의미 없는 예측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결론은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아지고 적자 지속되는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 권유는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목표가도 없는 상황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격 4,000원이면은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나 재무제표상으로 보았을 때도 매도하시기에 좀 좋은 가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급등하고 있는 STX 페노션 일단 신규 접근은 아니라는 의견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도 4,000원 부근에서는 일단은 모두 팔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관심을 두고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관심 두고 보고 있는 종목은 예. KP케미칼입니다. 네. 11일 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호남석유와 KP케미칼 합병 승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이 1,500억 정도 신청됐었고요. 2,000억 미만으로 나오면서 합병 승인이 났습니다. 차후 일정은 12월 20일 본주식이 거래 정지될 예정이고 27일에는 사명이 이제 호남석유에서 롯데케미칼로 변경이 되고 1월 15일에 이제 KP케미칼은 롯데케미칼로 신주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KP케미칼의 두 가지 큰 장단점은
3분기 영업 적자가 75억으로 2분기 연속 적자인 악재가 있는 반면에 순연금이 한 5,600억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병 승인이 났으므로 이 종목을 보실 때는 두 회사의 합병에 의한 시너지 효과 그리고 호남석유의 규모가 KP케미칼에 비해서 한 7배 정도 크기 때문에 호남석유에 대해서 분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병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 현금으로 확대가 가장 주요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 다각화와 통합 운영에 따른 수직 계열화로 마진의 극대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사면 변경 또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되는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합병함으로 KP케미칼의 적자 지속 현황이 호남석유 이익에 좀 묻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기업들이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시점에서 호남석유도 좀 손쉽게 재무구조가 더욱 개선됨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회사 다 지금 현재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반등 시점에 있는데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합병함으로 합병 승인 시점 또한 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호남석유가 매력적인 종목인데 호남석유보다 KP케미칼을 추천한 이유는 전환 비율 때문입니다. 현재 KP케미칼 193주를 호남석유 10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비율이 되어 있는데요. 호남석유 한 주를 지금 바로 매수하신다면은 한 23만 7,500원 정도 수준인데 반해서 KP케미칼을 매수하신다면은 호남석유를 23만 1,000원 정도에 매수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한 주당 6,500원 정도 전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에 따른 이제 반대급부는 KP케미칼에 이제 3주간의 거래 정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 기간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12월 20일 날 이제 거래 정지 날이 다가올수록 차익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호남석유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KP케미칼을 매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외인들이 20만 원 아래서부터 좀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과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차트 흐름 또한 좀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KP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거래 정지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목표가 손절가는 짧게 잡았는데요. 매수가는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차익기가 줄어들게 되므로 현재 가격이 12,000원 바로 매수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호남석유의 이제 단기 목표가인 25만 원을 KP케미칼로 환산한 가격인 한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약간의 눌림목이 있었던 11,000원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부산지점의 이상경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7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은금통위는 올 들어 7월과 10월 각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두 차례 인하한 후 석 달 연속 연 2.75%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통위는 미국 재정 절벽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대내외 펀더멘털 둔화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매달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에 단행한 3차 양적 완화를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연준은 2015년 중순까지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인 연 0%에서 0.25%로 유지하는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실업률 6.5%와 물가 상승률 2.5%의 정책 목표치를 책정했습니다. 버닝큐 의장은 올해 마지막 FOMC를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하더라도 재정 절벽의 타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연준이 가진 도구들과 정책 제안을 감안하면 재정 절벽은 너무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치권의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감축이 가져올 경제 충격을 다룰 연준의 정책 수단도 거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사들이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앞서 미국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0.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12월 말로 예정돼 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를 대체할 예. 새로운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단기 국채를 매도한 자금으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단기 국채 매도 없이 장기 국채만 매월 450억 달러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시기를 실업률 6.5% 이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2.5% 이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그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는 의미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월에 FOMC에서는 월 400억 달러의 모기지 채권을 무기한 매입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써 연준은 매달 장기 국채 450억 달러 그리고 모기지 채권 800억 달러 총 850억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동성 확대 때문에 달러 약세와 그리고 원화 강세의 우려가 좀 존재하는데요. 최근 재정 절벽 이슈로 인한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까지 감안할 경우 통화 정책 측면에서 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예상과 달리 크게 반등하지 못했는데요. FOMC에서의 이런 일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국채 또는 모기증권의 추가 매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미 국채의 경우 수급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가 박스권 하단에 머물러서 금리 레벨에 상당 부분 녹아있다는 반응으로 발표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줄하면서 1.7% 선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연준의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에 상승세가 연출되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재정 절벽 소식에 다시 불안해하며 보합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실물 경기 개선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선반영된 상태고 재정 절벽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으로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오늘 내마녀가 심수를 부린다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무난하다는 걸 떠나서 오히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통해서는 현재 2,4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막판에 심수를 부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불안 요소는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인데요. 매수 차익 잔고가 지금 10조 5천억 수준이고 매도 차익 잔고가 6조 수준이기 때문에 약 4조 5천억 정도의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가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세 과세 종료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 물량들이 약 2천억 정도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물 12월과 3월물의 스프레드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0.15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론가는 마이너스 0.77 정도 되고요. 지금 예상 배당을 감안하며 마이너스 1.25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차익 잔고를 청산하는 것보다는 롤오버하는 것이 상당히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출회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장 막판까지 선물 스프레드와 그리고 베이시스 괴리차를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현물도 꾸준하게 사들이면서 지수 또한 끌어올리고 있는데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점이 궁금하고 최근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업종 그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둘 만한 업종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11월 20일 이후에 현재까지 약 2조 가까운 현물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좀 차분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의 성격을 중기적 자금이라고 좀 해석할 수 있고요. 특히 비차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수의 상승폭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닥에 1860 정도의 바닥에서 약 7%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급속한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매수 업종들은 IT 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많은데요. IT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IT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시향이 좋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에 중기 시향은 안 좋지만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와 또 중국의 개선세에 힘입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관심을 두는 업종 가운데 IT는 중기적으로 그리고 화학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에 따른 현재 시장을 영향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미국 증시는 FOMC에서 추가 부양책이 발표가 됐지만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네. 반면 국내 증시는 오르고 있고 앞서 기대는 반영됐고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 수준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네.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맞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이번에 어떤 3차 양적 완화를 강화해 주는 것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시간 끌지 않고 바로 결정해 줬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앞으로 기대치가 더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온 게 그 기대치로 다 올라왔다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450억 불 정도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되면 대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연준에서 좀 뭔가 좀 다른 의견이 좀 생겼습니다. 다른 의견은 뭐냐면요. 이전까지는 저금리 기조, 그러니까 거의 재료금리나 다름없는데 이거를 2015년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해갖고 어느 기간을 못을 박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간이 아니라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도 이것은 이제 매파에서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450억 불의 국채 매입을 진행하면서 아마 매파의 마음을 달래주느냐고 한 것 같은데요. 실업률을 6.5%,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2.5%가 되면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언제 금리 인상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의 불확실성, 어느 시점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그 불확실성이 시장을 자극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저께는 초대형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아무 의미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률을 보면 0.1%를 떨어뜨리는데 걸릴 시간이 2, 3개월 걸렸다고 치면 지금 7.7%니까 1.2% 정도로 더 내린다고 생각을 해봤을 경우에 최소한 20개월입니다. 최소한 20개월. 그렇다면 결국 2014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경기가 안 좋아서 느려지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쪽 측면의 불확실성만 볼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더 시간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저금리 기조가 계속 당분간 최소 2013년, 2014년은 유지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미리 해석해서 빨리 6.5가 내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2.5가 넘어서 금리 인상을 해갖고 출구 전략을 하면 시장이 어떻게 되냐 이런 두려움을 가질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는데 이게 조금 주가에 영향을 못 준 그런 상황이죠. 아마 오늘 정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저께 또 그리스에서 국채 환모가 또 완료되면서 일단 호재가 하나 또 있었고요.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도 미국을 신고점을 할 거라고 했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모건스탠리, 시테이 이런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어떤 내년도 예상치는 거의 안 맞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거의 다 맞췄죠. 작년에도 올해 S&P 기준으로 해서 1450까지 갈 거다. 그런데 1450 갔다 왔죠. 지금은 1428포인트니까 사실
1%나 2%, 아직 연말이 아직 안 됐죠. 이거로 본다면 거의 정확한데요. 그들이 1450일 기준으로 해서 12% 정도 더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럼 약 15,000 거의 다 되죠.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제시한 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5,400 정도로 제가 한번 제시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로 본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말한 15,400은 이제 추세를 더 연장해 가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가 반전이 되는 변곡점이 될 건데요. 그럴 때는 변곡점으로 갈 때는 예상보다 좀 오버슈팅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 15,400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FOMC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FOMC도 FOMC지만 재정절벽 이슈가 되게 중요하죠. 이 재정절벽 이슈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아마 민주당하고 합의를 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도 미국의 슈퍼 부자들이 세금을 올려달라고 오히려 요구를 했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고 오바마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죠. 거기에는 소로스도 있고 워렌 버핏도 있고 카터도 있고 디즈랜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그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재정절벽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이 조율 과정 속에서 메디케어,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진행했던 메디케어를 어느 정도 줄여줄 것인지 또 증세의 연간 소득을 얼마까지 잡아줄 건지 요거에 대한 합의가 좀 남아있는 거라고 봐야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단기 조정을 기다리기에는 참 안 좋은 자리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계속 고고로 행진을 해야지 조정을 기다려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다가는 우리가 닥쳐터게 지붕 쳐다본단 말이죠. 그 상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주포로 나섭니다. 외국인 현물에서도 2,390억 프로그램 매수도에서 2,530억 합해서 거의 5천억 정도가 지금 진입이 됐고요. 선물에서도 2,070개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유지하고 있죠. 지금 이제 시장이 막판에 이제 시간적으로 1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 강해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 기금과 투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금이 오늘 마이너스 3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투신 3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이게 매수를 막판에 전환을 세게 하면 오늘 예상 밖에 만기날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하는 하루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철강금속에서는 한 280억 정도 매수, 음식료나 섬유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파는 것은 전기전자 630억, 그다음에 금융업에 430억, 그다음 화학에 360억 정도 되고요. 외국인은 그 음료수, 섬유 의복 쪽에서만 소폭 매도고요. 거의 매수입니다. 가장 많이 사는 게 전기전자에서 1,100억 사고 있고요. 그다음 금융에서 310억 정도, 그다음 화학에 380억을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400억 매도하고 있지만 철강과 전기전자를 매도를 하고 있고 운송장비라든가 금융업, 그다음에 증권업 중에서는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또 150만 원 넘었죠. 이 지점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점에서 계속 좀 버텨내고 있는 것이 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지금 그 원자재 관련주 고려아연이라든가 건설주 대림산업, 타이어주, 자동차의 주들이 소폭 조정을 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은 그래도 강세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YG인베스트의 신규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시 만기일인 오늘 더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앞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그다지 강한 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그렇다면 신규원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삼성전자가 2% 넘는 상승들이 보이면서 사실 거래소 시장 0.7%대 상승세 보이고 있지만 그 상승폭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프로그램 매수 쪽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또 시장도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관심도는 많이 코스닥 쪽으로 현재는 쏠려 있다라는 거,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양시장 모두 수급 개선 나오고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약간 코스닥이 좀 더 현재는 약간 이익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개별 종목 이슈에 따른 투자 심리가 급변하고 있는 모습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엑세스 페노션을 비롯한 동양 같은 종목군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좀 호재성 재료가 없는 가운데 아니면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얼어붙은 가운데 있어서 개별 종목 모멘텀에 따른 주가의 급등세는 더욱더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 낙폭과대 업종군들의 반등세는 오늘장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유화 업종을 필두로 한 뭐 건설이라든가 자동차 업종, 그래도 시장 대비 강세는 보이고 있다는 거, 또 환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과 음식료 업종군들 그동안 계속적으로 하락세 보였는데 턴 어라운드 되었다는 측면을 한 번쯤은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전체적으로 대형 이벤트가 그리고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키포인트는 환율적인 측면도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적인 측면을 꼭 고려하시는 투자 전략 오늘 장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현재 시장 흐름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도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그 대형주 장사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종목 모멘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한 종목 위주로 해서 이 코스닥 중소형주 한 번쯤은 매수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중심에 역시나 플렉스컴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플렉스컴 다들 아시겠지만은 FPCB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BH라든가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처럼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그에 따른 실적 호조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목군들은 추가 반등 여력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플렉스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해외 진출 가시화에 따른 가장 먼저 어느 정도 독점적인 그리고 선점적인 효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 을 진출한 기업들에 있어서 지금 시점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플렉스컴 추가 반등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가격적인 측면 지금 시점 딱 2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8,500원대에서 약간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멈췄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2만 원만 회복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부분이 22,000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연말이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어느 정도 연말이 지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중소형주 중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강한 종목 쪽으로 다시 한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에 있어서 플렉스컴 다시 한번 지금 시점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다라는 거, 대형주 장세이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포트에 구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심 대표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재 상황은 어떤지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심기현 대표님 지난주까지 포트폴리오 담겨있던 종목들 꽤 많은데요.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한국전력, 한섬, LG유플러스, GS 리테일, 골프존까지 모두 10%에서 많아야 15% 정도로 많은 종목을 담고 계신데요.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현재 1% 정도 손실이고요. 반면 모두투어가 8%, 그리고 한섬이 7%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또한 2.5% 정도 수익인데요.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GS 리테일은 현재 매수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익률은 오전까지는 조금 났었죠. 하지만 보유 의견 주셨고요. 골프존 마찬가지로 소폭의 손실이 나고 있는데 여전히 걱정하지 말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AS 들어볼게요. 일단 GS 리테일이 현재 많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어제도 한 5% 정도, 오늘도 현재 한 5%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 좀 급락세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편의점 출점에 있어서 제한이 났기 때문에 약간 투자 심리가 불안하였지만은 역시나 앞으로의 성장성과 그리고 약간의 규제 리스크가 좀 이제는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약간 좀 완화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을 현재 어제장과 그리고 오늘장 급등세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승 탄력도가 둔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장 막판으로 상당히 상승 탄력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리면 지금 시점 약간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전반적으로 출점 제한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감이 조금은 주가에는 악영향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매수가 부분 왔을 때는 약간은 우선은 정리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에 대해서 이 종목이 안 좋기 때문에 현재 매도를 네.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약간 우려감이 높은 만큼 매수가 회복했을 때 우선은 현금화 하시고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든 아니면은 다시 한번 규제 리스크 완화감이 더욱더 형성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뭐 손실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매수가 왔을 때 우선은 조금은 매도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지금 부분 GS 리테일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우선은 매수가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예.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종목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워낙 그 급등과 급락이 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가 회복했을 때 우선 확인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GS 리테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 AS를 해드리면은 모두 투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화 강세 수혜 종목으로서 이 거래일 전부터 약간은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 약간은 여행주들도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연말 연시 뭐 경기는 불황이지만 해외 여행객 증가 수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투어 오늘장 같은 경우는 0.5%대 상승세 보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약간은 추세가 좀 하락 쪽에서 이제는 횡보 움직인 이후에 재차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연말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키포인트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그리고 환율이 그 중심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역시나 원화 강세 수혜 업종군들 뭐 음식료라든가 이런 업종군들이 최근에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행 관련 업종군들도 이제는 좀 반등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 시점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지만은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한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섬 네. 오늘장 1.8%대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업종군 중에 하나가 이 한섬을 비롯한 패션 예. 업종이다. 전반적으로 고가의 그러한 제품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고 뭐 아울렛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매출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경기 방어 업종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잘 못 갔지만은 다시 한번 경기 방어 업종에 대한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종목 지금 현재 마이너스권에 있는 LG U 플러스 역시나 오늘장 현재 2.6%대 상승세 보이면서 다시 한번 매수가 회복하고 있는데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사실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 저금리 시대 그리고 마땅히 투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배당 관련주들 다시 한번 지금 시점 투자 시점에서는 약간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이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 이 고배당 관련주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오히려 더 살아날 수 있다는 측면 적어도 다다음 주까지는 한 번쯤은 홀딩하시는 전략이 매매 차익에 있어서도 혹은 매매 차익이 아니더라도 배당 관련된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마이너스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은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지금 시점 0.3%대 상승세 보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전력 수요 악화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한국전력을 비롯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 종목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내년도에도 이러한 전력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중장기적인 전략에 있어서 충분히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GS 리테일만 우선은 매수가 회복 시 매도하시는 전략 포트에서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와이즈 인베스트의 심규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989포인트, 장중 고점은 1990포인트였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통해서 2,600억 원 정도 꾸준하게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는데요. 막판 심술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